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가 막 내리던 날 산타페 옵션 영상을 조금 힘들게 찍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싼 옵션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옵션이라는 게 정말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이제 조금 불안한 마음에 풀업으로 사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투싼의 가장 하위 트림, 모던입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이죠. 근데 현대가 요즘 들어서 깡통에도 칭찬받을 만한 기능들을 많이 넣어주거든요. 일단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다중 충돌 방지, 이중 접합 차압 유리는 아반떼에서는 아예 안 들어가는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그러면 이 모던 트림 단계에서 추가할 만한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 스마트 센스 88만 원인데요. 이 88만 원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해서 기본 트림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안전사양.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특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때문에라도 저는 무조건 넣을 거거든요. 차 막히는 출퇴근 시간, 올림픽도로, 강변북로 주로 타시는 분들은 정말 필수입니다. 88만 원 이상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그런 분들 빼고는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라이트 79만 원인데요. 이 옵션이 은근 괜찮아요. 8인치 디스플레이랑 하이패스 시스템 같은 게 묶여 있는데요. 일단 이번 신형 투싼이 CF 같은 데서 엄청 보여주던 커다란 센터 디스플레이에 그 욕심부터 내려놓으시면 저랑 얘기가 통할 겁니다. 보통 신차들이 주로 어필하는 실내 인테리어, 특히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주로 풀옵이나 바로 밑에 정도는 돈을 내야 가능해지거든요. 암튼 그거에 대한 욕심만 버리면 8인치 디스플레이 나쁘지 않습니다. 8인치 화면도 작다는 느낌 절대 없고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랑 연동 당연히 되고 후방 카메라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신형 투싼의 시그니처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예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든 버튼들이 다 터치라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서라운드 뷰는 처음 볼 때는 되게 신기해서 이것저것 눌러보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후방 카메라 정도면 주차하는데 충분합니다. 오히려 서라운드 뷰랑 후방 카메라 동시에 보려고 하면 사고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컨비니언스 54만 원인데요. 이것도 금액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죠. 근데 여기에 앞좌석 열선, 통풍, 스티어링 휠도 우레탄에서 가죽으로 바뀌면서 핸들 열선까지 추가됩니다. 기본 사양으로 안 넣어준 게 조금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54만 원 정도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일단 무조건 하고 봐야죠. 뒷좌석 열선도 아이들 있는 집 생각하면 넣고 싶긴 한데 그거 넣으려면 당연히 비싸집니다. 그냥 온열 방석 하나 깔아주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3개 정도만 넣으면 끝나냐? 아닙니다. 일단 금액적으로도 뭔가 좀 찝찝하죠. 딱 필요하다 싶은 저 3가지를 넣었지만 이미 금액이 모던 다음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을 넘어버립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프리미엄 넘어갈까?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또 치명적인 아쉬움 하나가 모던 트림에서는 아직 키가 수동이에요. 폴딩 타입 도어 리모컨 키라고 이름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문 열릴 때 리모컨처럼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키를 가지고 그냥 도어 핸들에 손만 넣으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동 걸 때 폴딩 되어 있는 키를 끄집어내서 구멍에 넣고 돌려야 시동이 걸립니다. 운행하는 내내 키가 꽂힌 채로 다녀야 되고요. 이건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죠? 그렇다고 이것만 싸게 몇십만 원 주고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아니더라고요. 멀티미디어 내비 1이라고 해서 전혀 상관없을 법한 기능들을 묶어서 무려 191만 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1에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포기야 마음 편하다는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랑 풀오토 에어컨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죠. 모던 트림에서 딱 3가지만 추가하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보면 거의 300 넘게 추가가 돼서 좀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투싼 같은 준준형급은 뭐 웬만한 것? 웬만하지 않은 것들도 다 옵션으로 빼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가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던 트림, 여기에 반자율 주행 필요하니까 현대 스마트 센스 추가, 그리고 열선 통풍 포기할 수 없고 나름 저렴하게 잘 나왔으니까 컨비니언스 추가, 마지막으로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스마트키랑 프로토 에어컨 때문에라도 191만원 주고 멀티미디어 내비 1을 추가합니다. 이참에 신형 투싼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디스플레이 한번 즐겨보죠 뭐. 이걸 추가하면 앞서 말했던 8인치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멀티미디어 라이트 79만원짜리는 안 해도 되겠죠. 전부 다 해서 2,768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다음은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던에서 3개 정도 추가해서 2,700~800 사이에서 끝내는 게 저로서는 최선인데요.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모던이 성에 안 찰 겁니다. 17인치 휠이 너무 아닌 것 같다. 뭐 크기에 대한 집착까지는 아니어도 휠이란 게 엄청 예쁘진 않더라도 어딜 가나 눈에 띌 정도로 이상한 건 안 되겠다. 탈 때마다 거슬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또 애기들 뒤에 태워야 되는데 2열 에어벤트가 없는 게 좀 그렇다. 운전석뿐만 아니라 동승석 정도도 파워 윈도우 들어와 줘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열선 통풍 가죽 핸들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싶은 분들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프리미엄으로 올라오셔야겠죠? 올라왔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요.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들부터 얘기해보면 현대 스마트 센스 88만원 반자율 주행 때문에 꼭 넣어야 되죠.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디스플레이랑 에어컨은 아주 기본의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멀티미디어 내비 2를 157만원 주고 넣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2개만 추가해도 이미 금액은 2,641만원에 88만원, 157만원에서 2,886만원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곧 3,000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온 분들의 성향상 가족들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뒷좌석 에어벤트나 동승석 파워 윈도우 같은 사양들에 프리미엄이 기본으로 깔리니까 그런 분들에게 꼭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면 컴포트 옵션 113만원짜리 권해드릴게요. 가격이 좀 세긴 한데 뒷좌석에 열선 들어가고 뒷좌석 창문까지 전부 다 파워 윈도우로 가능합니다. 아이들 생각해서 뒷좌석 에어벤트를 했으니까 파워 윈도우도 아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아내분이랑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쓸 때마다 요긴하다 싶을 거고 운전석, 동승석 모두 8웨이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이게 은근 편하더라고요. 아이들 케어하는 아내분들이 앞이나 뒤에 번갈아 가면서 타야 될 때는 수시로 조절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트렁크까지 전동 스마트로 바뀌니까 짐 싣고 내릴 때 되게 편하겠죠.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는 전부 다 요긴하게 잘 쓸 기능들만 모아둔 게 컴포트입니다. 컴포트까지 하면 딱 2,999만원. 그래도 준준형인 투싼을 3,000 넘겨서 사기에는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 않죠. 여기까지가 저의 마지노선입니다. 다시 한번 차도녀의 선택 2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들 크게 생각 안 하는 싱글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2,768만원. 두 번째, 아이들 한두 명까지 생각하고 그래도 이것저것 편의사양들이 있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2,999만원. 여기에 뭘 또 추가하겠다고 하면 가죽 시트로 바꾸고 밝은 컬러인 그레이 컬러 선택할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2 정도?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니까 한 59만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더 추가하면 인스퍼레이션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이럴 거면 그냥 인스퍼레이션 가지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한번 보고 갈게요. 좋죠. 돈만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는데요. 근데 돈이 있어도 고민인 게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 더 보태서 산타페? 산타페는 이번에 별로라고 하니까 소렌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고 트림도 마냥 답이 아니라는 거죠. 사고 나서도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고
일단 주행과 관련된 안전사양들이 전부 다 최상급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석 승객 알림, 외관도 알만한 사람들끼리 알만한 요소들이 전부 다 바뀌는데요. 일단 조명들, 헤드램프도 MFR 타입으로, 리어램프도 LED 콤비, 방향지시등도 LED, 이런 라이트에서 계급 차이 생기는 거 못 참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휠도 19인치죠? 그리고 이게 진짜 외관 때문에 계급 차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범퍼 부분에 크롬 가니쉬, 사이드 미러 크롬 가니쉬, 그리고 앞뒤로 스키드 플레이트, 이게 참 현실적으로 가장 고민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거든요. 아래 트림에서 이것저것 실속 있게 넣어서 가격을 잘 맞춰놨는데 100에서 200 정도 추가해서 인스퍼레이션 하면 외관 디자인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리고 자잘자잘한 사양들까지 당연히 좋아질 테고,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결국 인스퍼레이션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하면서 결국 인스퍼레이션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가죽 시트 컬러를 블랙, 그레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인디고, 브라운 컬러까지 4가지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고요. 10.25인치 LCD 클러스터, 요즘 현대 최신 차량들에 거의 다 적용되는 스타일 계기판이 들어가죠.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막 그렇게 중요한 옵션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보태서 인스퍼레이션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능들이니까 정말 고민이 안 될 수는 없겠네요. 물론 이 LCD 클러스터 화면에 차선 바꿀 때 옆에 사각지대에 볼 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랑 주차할 때 신기하기만 한 서라운드 뷰는 또 120만 원 정도 주고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투싼 옵션 선택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산타페 영상 때는 나름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투싼은 어렵네요. 제가 생각해도 없으면 불편하고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기능들이 옵션으로 빠져있고, 또 그거 한두 개 추가하다 보면 3위 트림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준중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별로 안 남는 모델이라는 거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준준형 모델을 실속형으로 구입하면 그만큼 고객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저런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차도녀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